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국내 최고의 석학이신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그 사정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부끄럽습니다. 띄워드리니까 기분 좋으시죠?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이 씨앗이 된다고. 예. 최고의 석학 하면 진짜 최고의 석학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잠깐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뇌 탈출이 이게 좀 재미가 없고 그 진지한 내용이라서 거기다 노딱 붙거나 아니면은 아주 단가가 안 되는 광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율구독료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지금까지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미국 민주당의 자살인데요.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수이사이드까지는 아닌데 셀프 디몰리션. 자해소동이네요. 뭐. 자기 파괴. 그러니까 내가 망치 들고 내가 뻥뻥뻥뻥 톱 들고 내가 막 잘라내고 이게 디몰리션이거든요. 산소 용접기 들고 내 거 불어. 그렇죠. 용접기 불어서 내 거 떼내고. 그 디몰리션이에요. 그 철거. 그러니까 자기 주변 뭐 여러 기계를 하는 게 있는데 자기 그 본체를 지금 소동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 사정을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미국 그 선거제도 중에서 특히 정당의 그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차이 때문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완전히 다른 프라이머리 제도를 가지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이 그렇죠. 공화당 민주당이 많이 다른가요? 다르죠. 공화당 3개가 있어요. 사실은 성자 독식 이렇게 해서 뭐 주마다 유형이 3개 정도 유형이 된다. 그러니까 뭐 단순 다수가 36%가 독식을 다 해요. 예를 36% 먹었다 그래도 그래도 50% 이상 과반수를 쳐서 그러니까, 독식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선출인단. 그렇죠. 이제 걔들이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컨벤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 컨벤션에 내보내는 대의원. 대의원이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대의원인데 이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는 플레지드 대의원이거든요. 공화당은. 그렇죠. 플레지드 대의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의원을 예를 한 주가 대의원을 100명을 보내는 주다. 큰 주여갖고. 큰 주소. 그런데 1등이 그중에서 36명 모았어. 그렇죠. 그럼 대의원 36명 가져가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나? 아까 승자 독식에선 100명을 다 가져가죠. 100명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승자 독식. 그다음에 승자 독식 안 하는 데는 승자 가중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2%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2명을 먹었어. 그럼 32명 가져가야 되는데 32% 갖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100명을 또 다 주는 게 승자 독식에 100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30을 얹어가지고 62명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70명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컨벤션에 갔을 때 과반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그 방향으로 되는 집에 몰아주는 각 거죠. 주별로. 각 주별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화당 세가 강해가지고 그게 뭐 상원 의원이 있다든지.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다. 그다음에 공화당 뭐 주지사가 있다든지. 공화당 주지사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원래 할당된 대의원 수에다가 1.3배까지 해서 보너스를 줘요. 1.3, 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의원 명수를 내가 그중에 승자 독식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 후보가 이제 내가 트럼프야. 백럼프야. 백럼프야. 백모럼프가 어이씨 내가 거기서 1등 했는데 내가 37%를 1등했어 득표로. 조성환이가 주지사. 거긴 빠졌어. 주지사. 주지사 해줄게. 주지사. 그러면 이제 거기에 100명을 보내는 대의원 100명 보내는 주야. 그럼 내가 37명이 내 몫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0명이 나 지지하는 사람으로 다 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사님이 또 공화당인 조성환 그러니까 조성이 주지사야. 또 조성환 교수의 또 친구 공화당원이 또 상원원 둘이야.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그 100명의 100명의 그 대의원들의 표 한 표를 예를 들어서 1.3표로 계산을 해줘요. 그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말하자면 130명 대의원 확보한 거랑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는 집에 몰아주는 방식이죠. 공화당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 예. 미국 그 연방 헌법에 예, 예.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자 독식이라고 하는 원칙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뽑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사람들 49%가 공화당을 했고 캘리포니아 사람들 51%가 민주당을 했어. 투표자가.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가는 대통령 선거인단은 선거인단은 100% 민주당을 해버리잖아. 민주당으로. 그런 경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방식이죠. 예.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결정 방식은 그렇죠.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컨벤션에 대의원을 보낼 때 그 대의원 선출 방식이 예. 미국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로직과 패턴이 같죠. 같죠. 예. 승자한테 몰아주는 방식으로. 예,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이제 우리 뭐 장이 단순 비례형입니다. 단순 비례. 예, 비례형. 과반이니까 비례형. 그게 이제 비례형인데 연동형 비례. 연동형 비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의 등가성이 어떻고 뭐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상당히 다양한 이 그룹에 유권자 그룹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남부 수골, 수국골 통들, 그 다음에 북부의 유대인 흑인, 또 뭐, 스코틀랜드인, 아이리시인, 동성애자, 그렇죠. 뭐 페미니스트 예. 이렇게 해서 잡다한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니까 잡동산을 이렇게 잡동산이 아니고 많은 구름이가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의 어떤 권리에 대한 네. 요구 같은 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비례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비례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전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잠깐만. 예. 전번에 그러니까 그 어디야 저기 그 아이오와. 예. 아이오와에서 그 저기 조 바이든이 15.6% 받았거든. 예. 그 이제 컷오프가 15%인가 해서 컷오프에 그렇죠. 민주당이 예, 예. 그 15% 안 나오면 안 줘. 예. 또 대의원 그런 건 있는데 예. 15.6% 컷오프 받으니까 아이오와에서 그때 40몇 명 41명 보내는 것 중에 예. 조 바이든이 6명 먹었어요. 예. 6명 먹었다고 조 예. 바이든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딱 그 득표에 따른 비례대로 이제 그 저기 그 대의원을 배정을 해주죠. 조 바이든 지지 대의원 너 15% 먹었으니까 대의원도 15%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이래 올라가다 근데 그거는 다수의 자기 적정한 몫을 가진 후보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 후보들끼리 사실은 브로키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반이 돼야 민주당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 결정 대회 네, 컨벤션에서 대의원의 과반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리 주별로 이게 과반을 향하도록 공화당처럼 쭉 길을 모아준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비례로 그냥 흩어놔 버리니까 컨벤션에 갔을 때 누구도 과반 못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백모가 민주당 후보로 1등 했는데 백모가 적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과반은 아니지만 내가 28%를 1등을 하고 있어요. 나는 10% 받았어. 네, 근데 17%, 10%, 5% 이 사람들이 야 백모 날려버리자고 딱 뭉치면은 뭉쳐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내세우는 건 또 얼빵을 내세워요. 그렇죠. 그거 용어 있어 그 얼빵이. 그 얼빵이 뭐죠? 다크호스라고. 다크호스. 진짜 용어로 그렇게 불러.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3% 먹었던 놈을 예를 들어 10% 먹은 놈을 대의원 중에 10% 먹은 놈을 그 제일 힘약한 놈. 그럴 때 힘약한 놈을 세우잖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민주당이 실제로. 예. 그런 힘약한 놈 그 다크호스 얼빵이를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래가지고 2위서부터 5위까지가 결합해가지고 1등한 꼴 보기 싫은 백모 날려버리고 후보 만들어버려. 그게 이제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게 이제 2016년까지 민주당의 프라이머리 이제 제도였어요. 네,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은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비례성은 확보가 되는데 이제 군소가 되니까 군소로 분할되니까 결탁이 일어나죠. 결탁이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나죠. 내부 거래가 일어나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거를 브로커드 컨벤션이라 그래요. 브로커드 그러니까 cam짜미로 형성되는 그 컨벤션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기강이 좀 잡혀 있고 예. 그다음에 전국적인 규모의 저건 뭐 누구나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인물이 있으면은 쏠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메이저 피규어가
중요한 이 당선된 가능성이 크고 지도력도 있고 그다음에 장악력도 큰 빅가이가 없으면 아주 빅가이가 없으면은 군소로 쫙 갈리죠. 갈려버리는데 그러니까 브로커드 컨벤션이 일어나죠. 그러죠. 그다음 그거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개선이라고 뭐 한다고 고쳤는데 계약이 된 게 뭐냐면 2017년에 17년에 예. 힐러리가 이제 지고 난 뒤에 샌더스하고 같이 결탁을 또 해가지고 이 프라이머리의 문턱을 거의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후보자 선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선거 잔치를 당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same day registration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나 가서 그날 등록하고 바로 보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자가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그냥 그냥 사나운 놈이 놈이 툭 튀어나와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하고 현장에서 민주당 그 컨벤션 등록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표 찍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떼기 할 수 있는 데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 소수자들이 예예예. 이게 차떼기로 몰려가 갖고 밴 타고 그렇죠. 휘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 타고 이곳 뭐 저곳 기동성 있고 그다음에 극성적이고 그다음에 레디컬하고 예. 제게 이제 레디컬한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권리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 딱 열정에 들어서 해가지고 쫙 가서 움직이면 그럼 어떤 딜레마가 나오냐면은 레디컬한 마이너리티가 아주 급진적인 소수가 모더레이트한 다수를 그냥 잡고 흔들어 버리고 거기다가 구조 자체가 아까 짬짬이로 결탁하게 되어 있는 그렇죠. 구조기 때문에 샌더스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너무 레디컬해. 저 사람 내세웠다가는 우리 대통령 선거 안 돼. 1등 하더라도. 그럼 샌더스는 그래 나는 대통령 후보는 안 나가는데 당권은 나한테 내놔. 그렇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 극좌 이 급진 세력을 그 마수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게 자살이죠. 자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저기 후보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브로커트 컨벤션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문턱 낮춰버리니까 소수의 레디컬들이 조직적으로 휘저어 다니고 그러니까 밴 타고 몰려와서 그냥 휘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프라이머리를 장악하거든요. 장악하죠.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메이저 그러니까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다른 요소를 당을 장악하죠. 장악을 하죠. 그러면 킹메이커가 되니까. 그러니까 버리 샌더스나 워렌은 지금 완전히 꽃놀이패예요. 그렇죠. 후보 돼도 좋고 킹메이커 돼도 좋고. 그전에는 사실은 들어와서 프라이머리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자살가게 이게 구조적으로 못 벗어나요. 이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생태계에선 소수 혹은 다수 많이 분절된 세력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저것도 바꾸기도 힘들어집니다. 못 바꿔요. 왜냐면 아까 그 브로커드 컨벤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례 방식, 그 브로커드 컨벤션, 그러니까 짬짬이 뒷거래 컨벤션, 뒷거래 그 후보 선출 대회, 전국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 그 컨벤션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 구조가 이제 더 악화된 건데. 그렇죠. 그 구조 자체를 못 바꾸죠. 저게 전통이 한 100몇십 년 되는 전통이라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참. 자, 민주당 이렇게 작살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해 소동 벌이고 자기 스스로 막 그냥 도끼로 뭐 그 그라인더 갈아서 자기 팔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목 잘라내고 이제 셀프 디몰리션이거든요. 네, 그렇죠. 디몰리션이란 단어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와해. 아니야. 그 폭탄 같은 거 터뜨려 가지고 빌딩 주저앉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디몰리션이에요. 그게 철거. 자기가 자기를 철거해. 그런 이제 자철 부대. 분해. 자기 분해. 자기 분해. 분해도 아니고 완전히 분해해서 철거되는 거예요 지금. 분해되면 맹독성 물질이 안 나오는데 이게 철거. 자기가 자기를 막 두드려 부시니까 철근 가닥 튀어나오고 뭐 그래서
저기 뭐 정화조 깨져서 똥물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상당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기는 아니라 민주당의 위기죠. 민주당의 위기죠. 민주당의 종언인 것 같아, 종언. 자,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침없는 하이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이킥했는지. 우리 대표님 많이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인민해방군 4명의 그 실명 모든 걸 다 추적을 해서 미국의 국내법으로 기소를 했어요. 저기 에크팩스라고 미국 최대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1917년에 1억 5천만 명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그걸 딱 찍었죠. 요놈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 4명을. 이게 이제 뭐 중국에 있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뭐 국가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딱 국내법으로 미국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에키팩스가 사실은 그 피해자들한테 엄청난 뭐 50달러씩만 줬어도 1억 5천만 명이면 75억 달러 준 거고, 그렇죠. 100달러씩 줬으면은 15억 5천만 달러, 15억 달러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낮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그래서 이거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관에 이제 연결이 되고 하니까 일단은 이 손실을 가지고 이 손실을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4명이니까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이제 민사가 진행되죠. 그러면은 인민해방군은 상당한 자산을 내가 요새처럼 나 영어 좀 했을 때 미국 변호사 자격증 좀 따낼 걸. 내가 그 생각. 소송 들이었으면은 뭐 이거요. 집단 소송 1억 5천만 명 중에 나 더 욕심도 안 내. 딱 20%, 3천만 명만 내가 집단 소송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소송 나중에 이긴다는 전제로 한 명당 수수료 20달러씩만 받아도 3천만 명이면 내가 6억 불이에요. 내가 조 박사님 만날 이유가 없어. 그렇지. 뭐 자가용 제트비행기 타고 다니고. 내가 모시면 되지. 참모로. 이게 집단 소송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중국 정부, 중국 인민해방군 대상.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지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있죠. 또 있죠. 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오엘리안 그 디텍티브를 하려고 하는 중요한 기업을 만든 게 중국의 화웨이인데, 그것도 인민해방군 소속 기업이죠. 그것도 인민해방군이죠. 지재권 침해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1라운드는 워닝이었어요. 화웨이, 너 자네들 이런 일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디바이스 무슨 기계나 이런 거 수출하지 마. 이런 것들 워닝을 했고, 이제 두 번째 화웨이에서 만든 제품이나 여러 가지 기술 지재권이 어떻게 지재권을 위반을 했느냐라고 해서 이제는 화웨이의 중요한 제품에 대한 생산 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지재권 침해 재판을 시작했죠. 여기서 참고로 그 미중 무역 전쟁 1차 협정에서 화웨이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사이에 미중 무역 전쟁을 요 수준에서 동결시키자. 수준도 높이지 말자라고 1차 협정을 했는데 화웨이는 대상이 아니야. 얘는 어떻게 다뤄도 상관이 없어. 그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이제 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역하고 첨단 기술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첨단 그 기술이죠. 기업이죠. 거기는 기업인데 근데 그거는 단순한 경제적인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의 지배권을 둘러싼 중요한 이 말하자면은 안보적인 요소까지 들어가니까 이걸 제외시킨 거죠. 화웨이 특히 그 5G 관련 장비들 우리 LG U 플러스 정신 차리세요. 이거 이제 치는데 이제 저기 어디야 저기 불똥 튀죠. AMD 그 손정희가 주주예요. 그 소프트뱅크가 그 세계적인 그 칩 회사죠. 그렇죠. AMD 칩이 튼튼하고 열이 덜 나요. 아주 좋은 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신 장비들은 이제 네트워크 프로세서라 그래서 특수 CPU를 가진 특수 회로를 가진 칩들이 들어가요. 그런 거
또 인텔 칩, 그다음 미국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OS 이런 거 미국이 공급을 안 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간다고 화웨이는 그 화웨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쯤 됐죠. 무역 그 이제 프리징 행가하고 이게 미국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사건이 아니고 일련의 중요한 이 요소들을 딱 테이블 위에 놓고 그림 다 그려서 적절한 한 발 한 발 타이밍을 이 범위와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버드 대학교의 화학 교수가 중국한테 상당한 불법적인 지원을 받고 신고도 안 했고 또 뭐 이렇게 또 이제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관여를 했다 해서 기소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소가 일부 그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어제 또 이제 미 교육부가 이제는 전반적인 걸 이제 대학들 전수조사를 들어갔죠. 뭐냐면 미국 전체 대학을 요거 이제 하버드와 예일 등 이제 대학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받은 금액에 대한 이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이 외국으로부터 외국 정부든 뭐 외국 저 대학으로부터 주로 이제 근데 하버드 연칭 아카데미가 있으면은 베이징 대학의 연칭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자매.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25만 불, 우리 돈 3억 정도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신고된 거 금액이 신고된 거 조사 그게 4억 뭐 3억 한 8천만 불, 4억 달러쯤 돼요. 그리고 그거 사용처를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사실은 신고되지 않는 대학이 널널하니까 신고 안 했겠지. 안 한 거. 그거 한 10억 달러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10억 달러입니다. 그거 다 조사하겠다. 다 조사한 거고. 그 다음에 2014년보다 조금 더 한 10년 정도 이 추정, 그 말하자면은 신고되지 않고 지금 공중에서 떠버린 단위 추정치가 미국에서 한 65억 달러가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7조. 그거 다 조사하겠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블룸버그가 이걸 다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플러스 이게 기술이나 이런뿐만 아니라 이 미국 이제 저 시진핑 이후에 혹은 뭐 저 junta 말기에 말은 사회주의 말고 이제 중국 전통을 열심히 하겠다. 공자 학원 다시 이제 공자적 중국으로 돌려서 사람들 심리를 안정시키고 이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자 학원을 많이 미국 대학들에 설치를 했죠. 그 70%가 그 지원금의 70%가 미국 대학들이 정부의 교육부에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원 받아서 공자학원을 대학 내에 설치하면서 중국 지원 받았다는 거를 보고를 안 한 경우가 10건 있으면 7건이 그 이제 다 뭐 액수든 뭐 건수든 그렇게 밝혀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시진핑 들어와서 이제 중국 제조 2025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미국 얼른 가겠다. 뭐 뜻은 그럴싸하죠. 그리고 좋은 인재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그걸 이제 천인 계획이라고 정말 이 슈퍼 스칼라 1000명을 만들어내겠다. 사실 기술과 그다음에 역으로 또 공자학원 등을 통해서 침투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아성이 이게 법무부거든요. 그렇죠. 국무부, 법무부 이런 데인데 법무부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언론은 이제 그 검찰총장 윌리엄 바가 최근에 어저께 트럼프한테 대들었다고요. 대든 거 같이 보였죠. 일단 대들은 거야. 근데 이제 건이 이게 뭔 건이냐면 트럼프 측근 로저 스턴이 이제 저거에 연루됐다고 해서 이제 조사받고 기소받은 사람이거든. 그 러시아 공작에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연루됐다. 근데 러시아 대선 개입 자체가 없던 사건 아니에요. 없다고 밝혀졌잖아. 그러면 거기 연루됐다고 조사받고 기소받은 사람도 드롭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을 이 법무부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 또라이 검사 4명이 로저 스톤에 대해서 저 로저 스톤 감옥 한 9년 살려라라고 이제 구형을 때려버린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거 발칵 뒤집혔어.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법무부가 이제 잘라냈어.
완전 말이 안 되는 꼬장이잖아. 그렇죠. 그래 잘라내고 이제 다시 형량 이제 다시 구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참인데 트럼프가 이 폭풍 트윗을 하루에 5건 6건 달려서 이제 분노의 트윗을 했죠. 법무부 뭐 하고 있냐라고 트윗을 하니까 이제 검찰 총재 윌리엄 바가 트럼프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진짜 열이 좀 받아가지고 나는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에 압력을 넣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긴 것도 그렇게 이렇게 생긴 불독처럼 내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도리를 벗어나서 법무부를 공격하니까 트럼프의 검찰총장마저도 트럼프한테 대해서 반항을 한다 이러고서 조선일보 오늘 인터넷판 톱이야. 뭐 또 아유 이 한심한 조선일보 하여간 이것들 사악해서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2인 더블 플레이입니다. 그럴까지 1인 더블 플레이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법조, 법무부 이러면 이거 다 유대계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100%, 그렇죠. 99%. 자 이거를 길을 들여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트럼프는 악역을 하고 바는 선역을 하는 거야. 그렇지. 트럼프는 법조 법무부를 취업하는 거고 너희들 바는 그래도 우리가 저기 내부적인 기강이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좀 대통령님 좀 조용히 하겠어요. 그러고 안을 패는 거야 이제. 이거 아니 안 보이나 그 수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가야지 당연히. 문통과 추 장관 전혀 다르지 그게 내용이. 그거를 모르고 바가 트럼프를 들이받았다. 물론 바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서로 들이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트럼프가 법무부나 법조에 밀릴 거냐 안 밀려요. 벌떡하듯이 뭐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운명은 민주당 중도, 민주당의 운명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밝혔듯이 민주당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레디컬한테 그냥 다 그냥 법무부 안에 글로벌리스트들이 등기되고 부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밟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정치적 게임의 그러니까 일종의 뭐 좀 트럼프니까 아니 여시야 여시. 그러니까 야 내가 밟을 테니까 야 봐 자네는 말이야 그냥 선역 맡아서 그냥 나한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안에 정리해. 그 전화 안 해도 그건 서로 알아. 아니 그뭐 선수끼리 지난번에 또 내가 봐고 트럼프가 그런 트윗 날려면 나는 대통령님께서 뭐 트윗으로 그런 거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케줄 따라 합니다. 제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가 와서 뭐라 그래도 저희는 저희 스케줄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너희 글로벌리스트 너희 다 나가 이 자식들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그럴 때는 정치가 좀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혁명 전략을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잖아. 그지.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혁명가로서 미국에서 자기들이 요새 혁명이라고 해요. 네이밍한 거예요. 혁명이라고 불러. 저희가 그 백모세력 탈출해서 베껴간 것. 제가 자유보수 혁명이라고 그동안 쭉 얘기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평론가들이 트럼프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기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혁명이라고 불러. 카운터 레볼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노멀하게 얘기하는 적폐죠. 그러니까 이제 막 PC 글로벌리스트 촛불 혁명 적폐 아니야, 쟤들 요거로. 민주 세력들을 그것들이 아주 티피컬하게 가장 미국의 소위 상류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뭐 한국의 그람시 진지를 구축하고 있지. 그거 한번 하나하나 꼽아봐요, 빨리빨리. 우선 금융 경제가 있죠. 금융 경제 글로벌리스트들이 꽉 있는데 있는데 그거보다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중 전쟁은 무역 전쟁으로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주가 또 폭망을 했으면은 트럼프한테 고개를 들고 들이받겠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주가가 70%인가 올라갔잖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최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융 돈 다루는 것들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에 투자해놓은 저 자산 가치가 악가지가 나더라도 그 자체로는 전체 주가가 오르니까 이익 받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닥하고 럼프형 잘해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압이 된 거예요. 제압이 됐죠. 금융경제 쪽이 제압이 돼서 글로벌리스트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침투가 되는데 학계입니다. 학계죠. 핑클턴이라고 저기 저널리스트인데
The Joseph Dragon 이래가지고 중국의 발톱이라 쓰고 한 13년 전에 제가 동아일보에다 서평도 쓰기도 했는데 네네. 그 중국이 거의 이제 미국이 중국의 돈에 매수당했다. 완전히 매수당했다, 침수당했다라고 하는 걸 쓰면서 마지막 한 8가지 결론이 있었는데 제일 그 7번째 결론이 우리 많은 저기 PC 좌파들이나 글로벌리스트들이 아 중국하고 참 좋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중국은 순차적으로 뭐 권위주의를 지나서 자유화가 될 거고 뭐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꿈꾸지 마라. 현실은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 침투당해서 혹은 정복당해서 중국의 많이 한테 정복당해서 우리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학계가 대표적인데 그 학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중국 돈 받은 거 다 까갖고 밝히고 문제 있는 거 다 저기 처벌하겠다. 그렇죠.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미국의 학계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거의 침몰하지 않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국에 다 침습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학계 내에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제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학계의 PC들이 이제는 위축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무성 친중 PC 좌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과 뭐 비슷한 유사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또 탄핵 난동했다가 얘들이 바로 진압이 됐잖아요. 얘들이 우크라이나 탄핵 난동 때 얘들이 국무부 애들이 이거 위증을 했죠 사실은. 위증하고 그 손들랜드 쫓겨났잖아. 내가 손들랜드 찍었잖아요. 우리 찍었어. 이 책이 이게 이 책에 이름 거론되면 죽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손들랜드 저거 생 거짓말 위증했다는데 요번에 탄핵 난동 진압한 다음에 2명이 1차로 딱 목 잘렸는데 한 명이 NSC의 빈드만. 그 저기 육군 중령. 그 EU 대사. 아니 그러면 저기 EU 대사는 또 다른 놈이고 빈드만은 어떤 놈이냐면 현역 육군 중령인데 우크라이나의 과거의 부패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제안을 없이 받았던 미국인데 미국 현역 중령이 이놈이 위증했었거든. 이놈이 코이드 프로코 있었다고 했었거든. 그렇죠. 이놈 잘리면서 동시에 잘린 게 누구냐면 EU 대사 손들랜드. 그렇게 EU 대사. EU 대사. 그러니까 EU 대사도 여기서 여기 거론됐잖아요. 허위 증언을 했잖아요. 예, 허위 증언이지. 그것도 탄핵. 그것도 그 스캔들.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압력, 그 이제 직권 남용 그 스캔들을 허위목으로 해서 강화를 시켰죠. 예, 그 허위 증언해서. 그러니까 국무부 고위 그 외교관들인데 중앙일보에 글 쓰는 전 주한 미대사, 한국명 심은경, 미국명 스티븐스가 정말 이 국무부 이 탄핵에 앞장선 이 국무부 친중 비스 좌파들 정말 빨아주는 칼럼을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썼었어요. 중앙일보에. 최근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조 어느 국가든지 법무. 이게 사실은 이제 저기 법무장관을 쫙 해서 막 투덜거리면서 사실은 바가 소리 소문 없이 혹은 조용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딱 텄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이제 바가 최근에 이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아까 로저 스톤 같이 걸려 있던 다른 트럼프 관련자들이 있거든. 그 음모의 이제 주변인으로. 그렇죠. 아니 그 멀쩡하게 저 그 1년 소득 뭐 100만 달러 뭐 200만 달러 버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너 협조 안 하면 연방 감옥에서 5년 사는데 너 학문은 좀 튼튼하냐? 거기 험한 애들 많어. 그냥 남색 좋아하는 애들 많어. 너 이러고서 겁줘서 사람 완전히 돌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너 그거 그 연방 감옥에서 가끔 그 목매서 자살하는 사람들 알지? 그 자살했다고 너 생각해? 그래서 이제 뭐 거기 CCTV 딱 꺼지면서 그냥 방문 간소가 열고 지나가면 누군가 와서 네 목을 그냥 매주는 거야, 임마. 그렇지.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 아니야, 그게 앱스타인 이번에 그렇게 죽었잖아. 그렇죠. 앱스타인 그렇게 죽었죠. 그 저기 뭐 페도파일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미국 상류층 다 연결시켜 가지고 어린 소녀들이랑 섹스 파티 주설해 오던 놈. 맞아. 이제 CCTV 꺼진 상태에서 방문 열려 있고, 그렇죠. 목 달려서 죽어 있는데 검시를 해보면 목이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교사를 한 다음에 목을 달아놓은 걸로 그렇게 추정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 7명을 바가 이번에 전부 기소유예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바가 완전히 트럼프의 개가 됐다라고 지금 또 엄청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트윗 5방을 날려가지고 법무부 이 개땡땡들 로자스턴한테 9년 구형하냐 이러고 5방을 폭풍 트윗을 하니까 바가 열이 빡 받은 흉내를 낸 거야. 대통령님이 뭐라 그러든 나는 영향 안 받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반쯤은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했는데 엘리트 미디어들, NYT, CNN, ABC 뭐 이런 것도, LA, 워싱턴 포스트, 뭐저 LA 타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마 거기도 학계나 저기 금융 경제나 법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트윗, 페북, 그 유튜브의 창업자들 전부 유대인들, 유대계고 전부 글로벌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렇죠. 아니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글로벌리스트 동네야. 거기 가면요 남녀 분리 화장실 못 발견합니다. 전부 그렇죠, 뭐. 전부 한 칸 한 칸이 유니섹스예요. 그냥 남자도 가도 되고 여자도 가도 되고 여장 남자 가도 되고 남장 여자 가도 그렇죠. 되고 트랜스젠더 가도 되고 별거 다 가도 돼요. 그 안에 개고양이도 가도 돼. 그런데 트윗이라든지 뭐. 근데 유튜브. 그 사람들이 만든 솔루션이 엘리트 미디어, 피스라파 엘리트 미디어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맷 마우스라고 트럼프 젊은 오른파 났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방영 안 듣게 그 대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얘기하다가 깔깔거리고 웃은 게 그거 있어. 그 대목. 있어요? 있어 거기에. 그 제가 웃은 게 뭐냐면 야 페북 만든 저커버그가 페북이나 트윗, 유튜브 같은 것 이런 이 살아있는 개인들에 의한 미디어에서 엘리트 미디어 작살날 줄 알고 만들었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성향의 젊은 벤처 사업가들이 만든 솔루션이 글로벌리스트 빅 미디어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싸움이 재밌죠. 훨씬 치열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는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렇죠. 짝이 없는데 총선은 다가오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다 모여주십시오. 일단 우리 모여서 한 선거구에서 500명, 1000명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이는 걸 위해서 이제 책의 표지를 빨간색으로 하니까 한국당 냄새 나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공명선거 지원단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 자유한국을 만들어냅니다 하니까 자유한국당 무슨 브로셔 같이 보인다 그래서 자유통일한국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 자유통일당 브로셔 같아. 참 아무튼 간에 이제는 안 바꿀래. 그래서 010-3330-1142 10,000원에 택배비 안 받고 50권 보내드리고요. 단체에서 길거리에서 뿌리실 때는 5만 원 보내주시면 무려 400권들이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폐찰 차시고 같이 한번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자, 우리는 유권자가 진영적으로 혁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할 지역 활동과 활동하실 분들 모집을 합니다. 이것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뭐 사기 탄핵파들이 지금 뭐 한국당을 이제 접수를 하고 배후에 이제 흉악한 조선중앙이 버티고 있는 상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야 탄핵에 이게 미국도 이런 입장이었었어. 그거 참 그 여러 가지 얽힌 게 많어 하고 점잖게 권할 책. 그렇죠. 10,000원 한 장에 15권 물류비 따로 안 받습니다. 보내드리니까 가끔씩 툭툭 주변에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뭐 집회 뭐 화려하고 큰 거 많지만 저는 이 조그맣게 그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하기 토요일 날 12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도로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 친애하는 정광훈 목사님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남쪽에서 하니까 남쪽 스피커를 조금 줄여 주십시오. 어차피 전 목사님 쪽 집회는 그 무대에서 북쪽으로 있으니까 남쪽을 조금 볼륨을 죽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제 뭐 미국하고 우리는 정반대지만 이 각성되고 점점 진실을 갈구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 저 대통령 트럼프하고 정반대로
세상 모르고 그냥 우리 대통령, 너희 대통령. 너희 우리 너희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상 지금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위원장 같아. 그 사람은. 어쨌든 요새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서 네네. 바짝 예. 감시인으로 봐야죠. 우리가 재밌는 점이 미국과 좀 달리 미국은 전체 판을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도해서 그렇죠. 가는 참 부러운 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정치 지도자도 없고 또 그런 정당도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 수많은 전문 지식층 교수님들 또 민초들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는 트럼프가 한 명이지만 우린 트럼프가 5만 명, 10만 명 나옵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장기적으로 괜찮은 견고한 구조예요. 한번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트럼프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